저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거기 누구 없나요? 이태원 골목길에서 5명의 괴한에 둘러싸인 호주에서 온 여대생은 찢겨나간 블라우스를 붙들고 제발 도와달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험상궂은 괴한들의 모습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 결국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이 학생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각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진짜 감동 TV 조이나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퀸즐랜드 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본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니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며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본드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본드 대학교는 타 공립대학교에 비해 교육비가 매우 비싼 편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곳에는 아시아계 학생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장점은 3학기제로 다른 곳보다 졸업이 빠르고 학생 수와 교수대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낮아 정말 1대1 코칭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어요. 법학부가 특히 유명한데요. 이곳 학생은 방학을 이용해서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글로벌 모의 재판 대회도 학교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소규모 코칭처럼 그룹 수업과 토론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릴 일도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번에 국제 모의 재판 경연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한국의 연세대학교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곳에 참석하기로 해서 들뜬 마음에 열심히 경연대회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한국으로 토론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엄청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위험한 국가에 단체로 가니 어쩌면 이번 기회에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게 단체로 저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 잠깐 두려운 생각도 했었죠. 왜냐하면 아직도 가끔씩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긍정주의자이고 언제나 결국 저는 해피엔딩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죠. 광활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입이 떡 벌어져 한동안 멍하니 공항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은 공항을 교통의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미술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띄었고 여기가 정말 한국이라는 곳이 맞는지 우리 일행들은 다들 놀라움의 연속으로 연실 사진을 찍어댔죠. 저는 빠르게 SNS에 업로드를 하며 신기하다고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어쩜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지 사진 찍고 올리고 댓글 달리고 마치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계속 사진 찍고 감탄하고 있는데 공항 내에 공연이 있다며 한복을 입고 지나가는 공연단을 보았는데 공항 한켠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행을 많이 다녀서 공항을 많이 경험해봤는데요. 이런 공항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죠. 최첨단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표지판은 명확하고 여러 언어로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입국 심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공항을 경험한 저로서는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공항 철도를 이용하면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호주에는 공항이 많지만 시내에서 굉장히 멀어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기차와 같은 공항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예약이 필수고 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주 편리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자주 했는데 유럽과 비교해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가본 유럽 어떤 나라보다 인프라가 더 훌륭하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묵기로 한 숙소는 높은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으로 둘러싸인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서울은 매우 현란하더라고요. 잠들지 않는 듯 하면서도 질서와 평온함이 공기에 스며들어 있는 서울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토론 행사에 갔을 때 저는 평소 호주에서 다니던 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분명 낯선 도시인데 편안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이 느낌이 뭔가 생각하던 중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그랬어요. 양복이나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나 주최하시는 분들만 있으시네. 뭔가 위축되는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호주에서 고등학교 행사는 보통 경호원들이 눈에 띄게 배치된 딱딱하고 형식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가 주는 기분 좋은 신선함이 느껴졌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항상 경호원들과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축하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호주에서는 공공행사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곳의 분위기는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영어로 하는 토론인데도 정말 막힘없이 논리를 펼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크게 자극을 받았어요. 역시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다웠어요. 저희도 정말 열심히 주장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해서 인적 자원을 많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웠어요. 실제로 요즘은 호주 금융시장에서도 뛰어난 한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일처리 능력이 이렇게 학생 때부터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시상식은 꽃과 배너로 아름답게 장식된 대형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공기는 활기찬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고향에서 열린 비슷한 행사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가 있었어요.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고 꽃다발을 든 졸업생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보안을 중시하는 형식적인 국내 행사에서는 종종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이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승한 한국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회를 마치고 저희는 서울에서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우선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 명동으로 가보자고 했죠. 밤에 길거리가 정말 화려하면서 구경할 것도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는 신이 나서 돌아다녔는데요. 늦은 시간까지도 돌아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좀 놀랍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 말이에요. 호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밤거리 풍경이었어요. 호주는 물가가 비싸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교통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거닐고 맥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배달 음식도 호주와 비교했을 때 정말 이지 너무 차이가 많아 이걸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니까요.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온 대회 참가자들 모두 이태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펍에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다음 장소를 향했는데요. 골목골목 예쁜 가게들이 많아서 구경하다가 저는 무리해서 혼자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구경을 하고 있었죠. 돌아보니 일행이 한 명도 옆에 없는 것을 알고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 핸드폰도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 배터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두리번거리는데 이 근처는 아까와 분위기가 좀 다르고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지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혼란스러우면서 두려워졌죠. 한국인들의 말투는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러운데 아시아인들과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았던 이곳에서는 한국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너무 낯선 분위기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4-5명의 무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지으니 갑자기 웃으며 저를 툭툭 치면서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저는 영어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웃으며 계속 무언가 말하는데 어디로 가자는 제스처를 하며 웃기도 하고 갑자기 큰 소리로 겁을 주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이었지만 그들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과 한국인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예요. 한국인들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가졌는데 중국인들은 일단 여자나 남자나 머리가 떡진 사람이 많아요. 어투에서도 상당히 싸운 듯한 화내는 말투이기도 하고요. 딱 그런 말투였어요. 그 주변을 지나는 다른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젠 가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제 팔을 양쪽에서 잡고 골목길 쪽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제 블라우스가 뜯어지면서 속옷이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살아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무슨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오른쪽 편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납치범들을 향해 뭐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헬프미를 외쳤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그 일행들과 얘기를 나눈 후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로부터 그 남자는 포위를 당하게 됐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 사람은 어쩌려고 하나 싶었어요. 5명을 상대로. 그 남자는 키는 180 정도의 날씬한 몸매였지만 상당히 단단한 몸 같았어요. 납치범들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그 남자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발만 사용하여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납치범들이 금방 일어나 쫓아올 수 있으니 뛰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한참을 그 남자분과 뛰어갔어요. 어느 정도 뛰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 같은 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블라우스를 움켜쥐고 말이죠. 마침 근처에 편의점이 있어 그 남자분은 물을 한 통 사와 저에게 먼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주며 덮으라고 고개를 돌리며 건네주더군요. 그때 살짝 두근거렸고
이제서야 저는 꽤 좋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까 그 납치범 일행들은 중국인들이었고 저를 데려가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광장으로 나오니 더 이상 그런 무리는 없었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았죠. 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저를 중국인 무리에게서 구해준 한국 남자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무언가 더 살해를 하고 싶지만 그때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었고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괜찮다고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이태원에는 다양한 외국인이 많으니 위험하지 않게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며 저를 숙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영어를 아주 준수하게 하던 그 사람과 지하철에서 오는 내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는데 정말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이민혁이라는 이름이었고 아까 발로 했던 무술이 한국의 태권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술이라고 하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며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5명이나 되는 외국인을 발로만 제압할 수 있다니 이게 엄청난 무술이 아니라니 한국 남자들은 다들 이런가요? 그리고 무술을 하는 유단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낯선 외국인들의 무리 속에 겁없이 혼자서 뛰어드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호주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같았던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저희 아빠 한 사람 정도일까요? 그리고 그 한 남자 이민혁. 그렇게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며 지하철을 타고 제가 묵은 숙소에 도착했어요. 아직 일행들이 이태원의 펍에 있을 거라서 저는 혼자서 숙소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두근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걸까요? 아까 무서운 일을 당할 뻔해서 그런 거겠죠?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다들 너무 놀랐고 같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한국이 전혀 위험하지 않게 생각돼서 다들 너무 안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 이민혁을 생각하면서 남은 한국 관광을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온통 그 남자만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저희는 경복궁으로 향했는데요. 특별히 경복궁을 찾은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추천이 많기도 했고 역사와 빈티지 문화도 좋아하고 특히나 이런 건축물은 호주에서 볼 수 없으니 저희들에게는 꿈의 관광지이거든요. 경복궁에 가까워지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듯 미래 도시를 지나 과거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광화문을 지나 펼쳐지는 경복궁의 모습에 깜짝 놀라버렸는데요.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중엔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 모두들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도 찍고 즐거워 보였어요. 저희도 한복을 대여하기로 하고 가서 봤는데 정말 화려한 색감이더라고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조이는 형식의 옷이다 보니 누구나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결혼을 안 한 아가씨가 하는 머리라며 댕기머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여유롭게 경복궁 내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고궁박물관도 들려보았는데요. 고궁박물관에는 조선의 왕실과 대한제국의 황실 문화에 관련된 전시물과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전시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오래되고 굉장한 나라가 있었다니 지금까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경이심 같은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한국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고 한국에 온 건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복을 입은 채로 구경을 하며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화려한 도시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었어요. 잠시 돌담길에 기대서서 사진도 찍고 음료수도 마시고 벽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그때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일행들 사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 이민혁. 그도 다른 무리에 속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치고 다시 일행들과 이야기 나누고 저희는 그 돌담길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수온간이 멎은 느낌으로 계속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서로의 일행들과 대화가 있어 우리는 그 길을 지나는 내내 서로 계속 눈빛 교환으로 엇갈리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따라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도 일행과의 이야기 중이라 끊지 못하는 듯 보였고 저 또한 그래서 서로를 눈으로만 따라갔어요. 이내 눈앞에서 멀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쯤 저는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툭 하고 흘렀어요. 이렇게 아쉬울 거면 아까 자꾸 물어볼 걸 하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다시 일행들과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발길을 돌리는데 그때 마침 저 뒤쪽에서 번개 같은 속도로 뛰어오던 그가 보였어요. 그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연락하라고 하고는 다시 인파들을 해치고 그는 일행에게로 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다들 무슨 일 있냐며 저를 보고 물어봤는데 저는 얼떨떨해서 한참 지나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하니 다들 축하해주며 민혁 씨가 너무 멋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호주로 돌아가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고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처음 드는 이런 감정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일 만났고 불타오르는 사랑을 느꼈어요. 제 인생의 처음. 그러니까 첫사랑이랍니다. 저는 그전에 공부만 했고 연애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딱히 마음에 드는 친구도 없었고요. 그래서 누굴 사귀어 볼까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서울을 떠나게 되었고 저희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연락하며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호주에 도착하니 전혀 공부도 안 되고 이미 저는 마음이 한국을 향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이런 감정에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도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제가 왜 그런지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저는 민혁 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빠는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저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완강히 반대하시며 그런 후진국에 아시아 남자를 만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는 저와 가족에게 더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뼛속 깊이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었죠. 그렇게 학교 수업도 자꾸 빠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특히나 법학부는 공부량이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깨우칠 때의 성취감이 너무 좋아 다른 친구들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편이었는데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지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이러다간 학기를 놓치게 생겨버렸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번 학기 틀렸다 포기 상태가 되어버리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 이럴 바엔 차라리 좋아하는 한국어라도 배워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 좀 숨이 쉬어질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해 자연히 알게 되었고 더욱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은 부모님의 반대도 저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서 남은 학부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곳에서의 안락한 환경과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한국의 교환학생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두 부모님께서는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저를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렇게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성인이 된 기분으로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찾은 한국은 여전히 아름답고 포근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민혁 씨와 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린 더욱 커져버린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데이트하는 모습,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안심하시도록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특히나 한국의 밤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가끔 통화하면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농담도 하시면서요. 늦은 시간까지도 그렇게 젊은 아가씨들이 길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보고 놀라시곤 하며 반짝반짝 예쁜 서울의 야경에 감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5명의 치안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민혁에 대해 깊은 믿음이 생겨 더없이 고마워하셨고요. 점점 커져가는 둘의 마음을 민혁의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무척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파란 눈의 외국인이지만 민혁의 부모님은 편견이 없는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 같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허락하시고 둘의 건강한 관계를 보여드려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이죠. 진중하고 굳은 민혁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크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둘만의 약혼식을 올리고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간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민혁을 만나게 된 것도 한국에서의 여행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고 이 나라의 특별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밤거리가 주는 안전함과 평온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와 민혁 씨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저희 부모님을 한국에 모셔오기로 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제연합기구 UN 조사를 따르면 선진국 중 가장 밤거리가 안전한 나라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낮은 범죄율과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덕분인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는 물론 성폭력이나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고 심지어 마약이나 범죄 조직과의 접촉 가능성도 있어 여행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음 편히 여행하는 것도 힘들겠네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계기로 한국에서의 삶을 결심하게 된 모니카 씨와 그 가족에게 환영과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외 곳곳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진짜 감동 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